예, 다음으로 이항배 교수님의 추포 황신의 한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문학과에 있는 이항배입니다. 제 졸고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글은 거기에 있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PPT로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연간 하면은 일반적으로 목릉성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 이제 임난 일어나기 전일 거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태계나 율곡, 또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배출돼서 목릉성세라고 이렇게 이제 후대 학자들이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임난 바로 전부터 이렇게 보면 과연 성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난이 일어났고 또 그 전에 정열이 목사 사건이 일어나죠. 1589년도에 정열이 목사 사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동서분당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이게 당쟁이 심화돼 있고 또 이제 말기에는 임난이 일어나고 이 세 측면으로 볼 때는 선조연간에는 또 뭐라고 난세라고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난세를 당하면 또 난세를 수습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때 이제 유교적으로 그걸 수습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오늘 말씀드린 추포 선생입니다. 추포 선생 문학 작품은 이제 추포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시는 제가 말씀드린 건 한시 분야인데 27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인은 아마 그 뒤에 정묘란 병자울한테 아마 초고가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수습이 잘 안 돼서 남아있는 게 현재 27편입니다. 근데 그 한시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문학적 능력은 원래 이제 서예문으로 워낙 유명하죠. 이게 일본으로 갈 때 그 바다에서 이제 파도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지었던 그리고 지어서 이제 지으니까 바로 파도가 단단해졌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서예문 그걸 지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벌써 문학적 창작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작가다. 그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만 봐도 27편인데 그것만 봐도 사실은 상당히 뛰어난 작가라고 분명해져요. 그 월사하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유몽인하고 그 수창한 것도 그렇고 또 그 상초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둘도 없는 또 시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역량이 있었던 그런 작가임에는 틀림없다 그 말씀입니다. 문학적 배경은 좀 주로 시를 이해하려면 이분이 관련된 사건은 임진왜란이 제일 관련이 깊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그때 이제 강화도에 계셨어요. 강화도에 계셨다가 그 뒤에 이제 행제소까지 달려가는 그 기간은 기록이 없는데 이 시를 보면은 처갓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갓집에는 정확하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북한산 근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로 가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서 행제소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해서 거기서 시를 몇 수를 남기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제소에 가서 그 송경략 송웅창인데 송웅창이 그 조선 그 행제소에 저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3명의 문사를 뽑아서 보내달라. 학문적 토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뽑혀서 추포 선생이 같이 가고요. 그때 거기서 이제 월사하고 유몽인하고 이 추포 선생이 3분이 이제 시를 주고받은 그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일본으로 사행을 가죠. 그래서 일본 사행 갔을 때 그때 이제 기록이 일본 그 왕한일기
그게 그 일기가 그 산문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시가 몇 수가 남아 있어요. 여기 일기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는 몇 수 안 남아 있습니다. 예, 다 없어진 거라고 봐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수 정도가 남아 있던가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뒤로 이제 말년에는 이제 부여로 내려오시죠. 예, 1607년 부여로 내려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박응서 옥사 사건에 연루돼서 옹진에 유배돼서 결국은 귀양지에서 돌아가십니다. 추포 한 시를 보겠는데요. 이 추포 시를 보시면, 요건 전 임난, 그 피난길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산 초간요음 이렇게 되는데, 자라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나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 이제 우선 분들 어딘지 알려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근데 자라산인데 뒤에 이제 아공 그 장인어른이 자라산 거기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처갓집인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처갓집에서 거기서 읊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임난 발발하고서 처갓집에 가서 그때 지은 시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이제 앞에는 흐르는 물과 함께 오열하고 지는 해와 같이 처량한 신세.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심정이 이제 임난에 임금은 몽진을 떠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우는 오열하는 그 심정이죠. 그래서 이제 막다른 게 북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북쪽 임금이 떠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초나라 신하 옷깃을 역신다. 이거는 불언의 그 신하의 심정인 거죠. 자기를 불언에 빗대서 어찌보면 거기 못 쫓아갔으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비유법을 통했다는 게 그 흐르는 물과 같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떨어진 빛과 같다. 태양 저녁 빛과 같은 서늘한 그런 심정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간절한 충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군, 차악군, 정양당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장인어른의 그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정양당이 아마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는데 장인어른의 그분의 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차원에서 지은 시인데 여기도 같이 못 간 고신 자기의 임금 근황하지 못한 그 심정을 읊은 겁니다. 이런 신하의 눈물 마르지 않아 오늘 밤 마음을 가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신하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 밤은 잠을 못 이루죠. 예, 시름 속에 홀로 있자니 저물 여울 소리 구슬프다. 그러니까 그 시름 속에 근심이 돼 혼자 있으니까 그 여울 소리도 자기한테는 슬프게 들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마음 상태가 시냇물 소리에 감정이입한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황하지 못하고 피난 생활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것도 역시 임금을 걱정하는 충심이 잘 드러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라산 똑같은 제목의 율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똑같더라고요. 예, 이것도 보면 질 앞에 보면은 문득 군왕이 계신 곳 생각하니 임금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죠. 지금 서관, 갱, 북간, 요게 이제 번역이 서관에 다시 북간으로 옮기셨나 하면, 옮기셨다 하면은 옮기겠다고 이해가 되고, 옮기셨나 하면 추측하는 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추측하는 말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서관 의주에서 함경도 쪽으로 옮겨가셨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함경도 임금이 그 함경도 쪽 옮겨간다는 소리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문을 품으신 거고, 산하는 온통 슬픈 빛 띄었으나 천지간의 고개만 숙여 있으랴. 이것도 천지 인저도 이것도 결국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고개만 숙이고 어떤 뭔가 활동해야지 않나,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바로잡 지략 펴지 못했고, 이제 어떤 경륜,
그러니까 추포도 격려를 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 이제 젊은 나이고 아직 그 기회가 안 온 상태죠. 험난한 행로 부질없이 탄식하지만 지금은 이제 행제소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그걸 쓴 것이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 막혔으니 장혁가 부를 필요는 없으리. 장혁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행제소로 가야 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행제소로 택한 그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이 작품은 피난길에 드는 자신의 성정을 진솔하게 읊은 시인데 몽진을 떠난 임금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나라는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제소로 가지 못한 추포는 몽진 중에 있는 임금을 생각하는 충심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제소와 고향 중 어디를 갈까 하는 내적 갈등을 보인다. 예.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차 정양 자라산 서비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자라산이 저양당 있는 그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 헤아리기 어려워라. 그래서 나는 좋지 못한 시대를 태어났나. 그러니까 그 시대를 추푸는 난국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강해 지역엔 누가 의뢰인 선배인가? 하삭지방은 죄다 흉악한 신하로다. 이것은 강해는 강수 해수의 지역인데 이제 거기 안록산 날릴 때 장순과 허원 등이 거기서 결사항전해 갖고 몇 개월 동안 안록산을 막은 그런 장수입니다. 하북 지역은 그 지역의 하북 지역은 안록산 반란군 반란군이 그 지역을 함락됐는데도 누구도 항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왜군들한테 함락된 지역에 누구도 의병을 일어나지 않은 그걸 비판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련을 보면 근황하려는 뜻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녹먹는 사람 되었구나. 그걸 보시면 지금 임금 달려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그냥 녹만 먹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제 자책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간곡히 마을 문에 기대 훈계건을 서쪽 바람 눈물을 수건 적힌 해. 이것은 이제 왕손고구사죠. 왕손가. 그러니까 젠나라 그 왕을 모시고 있던 왕손가가 난리가 나서 도망가 버렸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찾다가 그냥 결국 못 찾아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혼내킨 겁니다. 임금이 거기서 난리 몽진아 어디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넌 집으로 돌아오냐. 그래서 다시 그렇게 혼내키니까 왕손가 의병을 일으킨 고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결국은 피난길에서 임금한테 연군지정, 임금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것도 보면은 이제 세포를 보낸다, 세포를 달랜다, 이제 이런 소리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임금이 몽진한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 매일 이제 통곡하고 있다. 이거 슬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승전부 어디선가 좀 승리 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경련을 보시면 오랫동안 신료들과 짝이 되길 바랬는데 초야의 짐승과 무리를 뉘알았으랴. 그 얘기는 이제 자기 경륜 조정에 나와서 경륜을 폈으면 그런 생각이었던데 지금은 초야에 숨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 보면 외놈들 종인무진하며 사방에 주됐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보이고 뭐 소인이든 군작은 종 안 보이고 외놈들만 활개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시를 쓰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내내 임금을 생각하고 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인데, 요게 이제 그 행제소에 가기 전에 피난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 그 마음을 성정을 읊은 건데, 거기에 보면 근황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책감, 그게 일관되게 나타나 있고, 그러면서 또 임금을 계속 걱정하는 이런 뜻이 계속 보이죠. 예. 그래서 추푸의 충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 중에 안주에서 풍류와 희포인데 이제 아까 송경략 송응창이 오면서 조정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문할 수 있는 선비 3명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그때 이제 월사하고 추포하고 또 어구 유몽인 3분이 뽑혀서 가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안주 가는 길에서 쓴 시인데, 이게 첫 번째는 거기에서 7개월간 같이 이제 송응창 마카에서 7개월간 같이 생활합니다. 생활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게 대학 강의를 하죠. 송응창 그때는 그분은 되게 이제 명나라 그때 군사들이 온 사람들은 양명학을 한 분이에요. 주로 남방 지역 지금 어디요? 안위성인가 그쪽하고 지금 상해 지역 그쪽에 있던 군사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양명학을 주로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명학 입장에서 그 경학을 이해했고 우리는 주제학 입장에서 경학을 했죠. 그래서 그 학문적 토론을 계속 하는데 서로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서로 인정하면서 그것이 이제 대학 강의 그 저술로 송경략이 그걸 편찬하고 그걸 또 우리 학자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지은 시인데 이제 안주 가는 길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월사 9점이라는 건 9점이라는 건 입에서 직접 불렀다 소리예요.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입에서 직접 나온 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경우는 운자가 되게 강했다. 쓰기 쉬운 글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건 월사가 먼저 지은 시죠. 월사가 지었는데 월사시를 보면 황신 추포 선생에 대해서 박학강면. 이게 추포가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하겠다. 또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다. 아마 책이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기상이 맑고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걸 상당히 예리하다. 이런 걸 칭송을 했어요. 월사는. 그러니까 추포는 거기에 대한 답시인데 잘 겸손하게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름은 평소에 첩과 내시도 모르니 자기 이름은 아무도 누구도 몰라준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한 관리를 오랫동안 역참을 갔네. 추포가 계속 외부 밖에 내관직을 별로 못했죠. 다 예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소리입니다. 예, 운암간 그 꽃은 따랑물점을 흩날리고 안시성 등 초승달점들 초승달 낮처럼 굳었는데 이것은 전 안주성의 경치죠. 그때고. 그러니까 지금 봄에 4월달인가 갔으니까 지금 꽃이 떨어지는 그 시기니까 그런 시기고, 그러니까 초승달 보면 이렇게 구웠으니까 지금 전 초기 그런 때고. 그런데 짧은 옷 해졌지만 묵은 손 남았고 장편시 적을 태룬 비단이 있다고. 이 얘기는 지금 외부지 예직으로 많이 하면 옷이 다 해졌죠. 해졌지만 아직도 묵은 손 남았다. 이건 그래도 지금 견딜만 하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그러고서 다른 거 없지만 시적을 그런 비단은 많이 있으니까 풍류라든가 여유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예. 객수와 벼슬 재미 두루 맛본 몸 송아지 잡고 후염을 마주했네. 그러니까 객지에서의 실험, 객수는 객지에서의 실험, 타간살이를 많이 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벼슬자리, 이제 그 낮은 관직이나 벼슬자리를 한 거, 이게 두 가지 다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송아주 술 잡고 소금 가지고 안주 삼아서 먹는다. 이제 운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짜랑눈 갖고 낚았다는 비유법을 시각적 수사를 통해서 독자의 당시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걸 정황을 전하고 있고, 경련을 보면 추포의 여유와 낙천적인 어떤 사고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월사인데 월사를 희동하며, 요게 이제 월사 집에도 거기에 시록돼 있어요. 있는데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애들한테 좀 요즘 얘기한 그런 얘기인데, 월사가 병이 걸린 거죠. 우한들어 병에 걸렸으니 그게 뭐냐, 월사가 이제 병이 진짜 죽을 병 걸렸으면 아마 이렇게 안 쓸 건데 슬쩍 걸렸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런 몸에
어찌 옛 풍류 있을까마는, 그러니까 옛날 풍류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기생들하고 노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신선을 인정받아 부끄럽고 둘도 없는 국사라며 떨썩에 불렀네. 이건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끼리 하면서 이제 월사 풍류가 있다, 최고의 풍류객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들어서 놀지 못하니까 이제 부끄럽다 이제 그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국사라고, 둘도 없는 국사라고, 나라선비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아깝다 이거지. 그렇게 이제 놀리는 겁니다. 근데 슈포가 월사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이 많아요. 상당히 절친한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제 수레 가득 과일 얻은들 무에 기풀이, 그 얘기는 그 반학의 고사입니다. 반학이라는 사람이 워낙 잘생겼나 봐요. 잘생겨갖고 밖에 이렇게 나가면 여자들이 잘생겨갖고 과일을 줘요. 그래갖고 한번 또 뺑 돌아오면 과일이 그 수레에 가득 찼대요. 상당히 잘생겼나 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도 지금 아프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거죠. 좋게, 무슨 뭘 기뻐할 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창 같은 수염이 있어도 영광이 아닐세.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도연의 고사인데, 저연의 고사인데, 그 사람이 어떤 그 공주가 그 사람을 꼬시려고, 유혹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새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잘못 엮이면 큰 화를 당할까봐 엮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여자가 화가 나갖고 그래서 창같은 수염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도 영광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노년에 기생의 노는 일, 예려 우습고, 제일 마지막 구지, 얻고 이름은 승부를 가릴 수가 없거늘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노년의 기생아, 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의미 같아요. 그렇게 이제 놀리니까, 월사는, 이제 그 답시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들 그거가 너무 까불지 마라. 이렇게 쓰면서, 그래도 깡 말른 사주가 더, 영광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답시를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그 절친한 모습, 그러면서 적절하게 놀리면서도 상대방을 이게 뭐랄까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주에서는 그 세 분이 연구시를 졌는데, 연구시가, 상당히 깁니다. 긴데, 그건 뭐 넘어가도 저 책에 있으니까 뭐 보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사행 간신데 사행 갔을 때 이제 그 사행 여기는 이제 얘기가 상당히 앞에 길어요. 원래 이제 요때 추푸는 외영에 있었어요. 부산에 이제 외군 그 진영에 있었는데 그때 2년간 거의 2년 동안 있습니다. 고생을 엄청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명나라 사신들 쫓아서 간 건데 명나라에서는 일본하고 강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쫓아서 거기서 있으면서 일본의 적정을 파악해서 조정에 계속 보고를 합니다. 왕조실록을 보면 그때 보고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은 추푸만큼 유능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명나라 일본에서는 명나라한테 왕으로 일본을 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에서 그걸 허락을 해줘요. 명나라에선. 그래서 사신이 왔는데 이종성, 우리 학장님과 이름이 같은 이종성이 왔는데 이종성이 부산 외영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그 종사가 이제 부장 한 사람이 일본에 먼저 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뭐랄까 일 처리한 다음에 와서 모셔가려고 했던 그 상황인데 이종성이 거기에서 일본에 어떤 압박을 받았는데 두려웠던지 도망가 버립니다. 명나라 사신으로 와서 그 일본 외영에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도망가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정사가 아닌 부사를 정사를 삼아서 다시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가면서 추푸를
임명해서 같이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록이 왕한일기인데, 이 시는 요것은 그때 배를 타려고 할 때 그때에 지은 시예요. 이걸 보시면, 춥구가 어떤 각오로 배를 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죽음이 두려워하면 장부가 아니다. 칼날도 오히려 밟을 수 있고 끓는 물도 뛰어들 수 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죽겠다 하는 건데 그 속에는 이면에는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온전한 절개를 온전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가 그런 상황 당했을 때 온전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한문 어찌 보전할 수 있어야. 그러다 어질다 치술랑 이게 박재상 고사입니다. 그러면 박재상을 칭찬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다짐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일본 가서 이제 막상 가서 일본 가니까 풍신수길이 조선에 대해 푸대접을 합니다. 푸대접을 국서하고 예패를 가져갔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조선 입장에선 어떻게 황당한 입장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그들도 전략상 그런 거고 또 축포가 거기서 협상을 벌일 때 절대로 그들 요구대에 따라주지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를 지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객지에서 반백이 된 머리칼. 고향 생각이 엄청났던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몸은 이미 나라에 마쳤구만 꿈속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허락을 했는데 꿈속에는 고향으로 간다. 그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국가와 어떤 가정, 개인적인 문제, 이게 교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거기서 아마 27일간인가 머물러요. 예, 27일간 머물 때 이렇게 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데 그때 이제 쓴 시고 이건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봉안 3사신 봉사 1분 30분인데 69로 쓴 건데 요것을 보시면 이제 뒤에 1606년에 조선에서 일본에서 이제 수교하려고 사신을 보내요. 그 사신들한테 준 시입니다. 시인데 이 69니까 상당히 장편이에요. 30분이면 듣고 싶다지 않아요. 60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 그때 그 앞에를 보시면 더 앞서요. 앞에서 예. 그때 처음에 사양 갈 때 그때 자기 경험담을 쓰는 겁니다. 요게 경험담을 쓴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천리길 이제 거기 아마 갔다 오는 사천리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파도가 출마할 파도 속에서 만마리 말 시끄러이 달리는 듯이 들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돌개바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정박하면 매번 날씨를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학질 걸릴까 염려해야 되고 또 벌열 찜통 더위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일본 사행 갈 때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일본의 또 장점도 써요. 일본 갔을 때 자기 느낌인데 뭐냐면 음식 같은 거 회를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찻집이 청결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친절했나 봐요. 상당히 친절하고 그러면 또 귀한 검술 이런 거 볼만하다 이런 거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제일 괴로운 것은 고향 생각, 그리움이 많이 난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를 씁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 사람 함부로 말 믿지 마라 이거죠.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서 정직하게 상대하면서 그러면서 교린지도 외국과의 교린하는 걸 도대로 잘 행해라. 이걸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부 시는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축부 이 시가 사실은 전쟁 중에
전쟁 문학이죠. 전쟁 문학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전쟁 문학. 또 사회 문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한문학사에서 연구를 안 됐던 것은 자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서 한문학사 이제 거론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항배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작품이 너무 많아도 연구하기가 어렵지만 작품이 적어도 또 연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발표를 잘 준비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